안녕하십니까. 세피TV 쌤양 교수입니다. AI는 80점이다. 인간이 95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지금 딥시크 중국에서 만든 챗 GPT에 대응하는 그런 쇼킹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미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개발 동향, 중국의 딥시크 샥, 그 비용 차원, 뭐 효과는 또 그러고 향후 미래 전망 이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AI 개발 동향, 초고대 언어 모델, LLM 중심의 발전이 되어 있죠. 오픈 AI, 구글, 메타 등 주요 업체들이 초고대 언어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활용한 특화된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죠. 뭐 헬스케어, 뭐 제조업, 기반 예측 및 자동화 도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모달 AI,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의 성장에 가속화되고 있죠. 오픈 AI GPT-4, 메타의 이미지 바인드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최적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소형 모델 개발도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및 IoT 장치에서도 AI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상용화, 콘텐츠 생성 및 자동화, 코딩 등으로 생산성 높이는 A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딥시크가 등장합니다. 딥시크는 데이터 검색 및 통합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신기술로 원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특징이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검색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비용을 저감할 가능성이 있고, 초고대 모델과 결합하여 통찰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계는 경쟁사들은 자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개발하거나 딥시크를 플랫폼에 통합하려 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서비스 제공, 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저나, 딥시크와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성능이 미지수인 게 있어요. 성능이. 그다음에 내부적 속성 데이터가 어떤지, 뭐 역사나 철학이나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위적으로 그 정보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개연성도 있다고들 합니다. 이건 뭐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다음 엔비디아의 대응 및 생존 가능성. 엔비디아를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 경쟁력을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금 어, 그 AI 모델 필수적인 GPU를 공급하는 거죠. 그 엣지 텐서 코어 CPU 생태계에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위험 요소로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GPU의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최적화 기술이 더 적은 연산 자원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늘 항상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경쟁사의 GPU 및 AH 개발, AMD, 인텔, 인텔이 이제 그 테슬라에서 뭐 테슬라하고 이제 M&A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형 전략은 AI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업 영역 확대, 그다음에
LLM 학습이 추론해서 계속 높은 수율을 유지하며 데이터 센터형 GPU 시장 점유율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나 로봇, 결국 로봇 시장이 크죠. 헬스케어 등 비전통적인 AI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을 보면 조정 후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좀 샥이 있어서 AI 분으로 급등했으나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 과대평가된 밸류에이션과 실현 때문이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AIT 수요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상승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변수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지속되느냐,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의 호재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경쟁사의 AH 개발 속도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변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은 딥시크의 등장은 최적화 시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엔비디아는 기존 AI 학습 및 추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생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지만 어제 2025년 1월 27일 날 엄청 떨어졌죠. 거의 15% 이상 떨어졌어요. 1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대형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아이온큐, 팔란티어, 테슬라까지 딥스크의 등장과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신 AI 모델 딥스크를 개발해서 오픈 AI 등 미국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면서 약 560만 달러 비용으로 훈련을 완료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긴 합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회복해서 14%, 18%를 하락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여전히 높게 평가됩니다. 이런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저희도 세피리 TV도 어쨌든 좀 조정을 거치면서 매수할 수도 있다. 이런 투자 홀드 관점입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뭐 자율주행이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온큐 주가 전망. 아이온큐는 그 양자 컴퓨팅 부분에 퀀텀 컴퓨팅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뭐 엔비디아 협력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엔비디아의 CEO 심슨 앵커를 언급한 이후에 긍정적인 주가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주가는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이온큐는 살아남아서 결국은 될 거다. 이 관련된 회사가 두 개가 더 있죠. 거기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렌티아 주가 전망. AI 플랫폼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계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 AI 기술의 발전과 정부기관의 협력 강화로 해서 팔렌티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네, 결론적으로 딥시크의 등장은 AI 산업의 비용 효율성, 경쟁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각 기업의 기술 혁신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것으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지금 주가 뭐 메타라든지 기업 자체가 메타, 뭐 구글,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체들 하나하나가 만만한 기업이 하나도 없죠. 엄청난 인재들과 인력들이 있고 또 돈도 재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딥시크가 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 개인의 인포메이션 개인의 인포메이션이 프라이베이트 인포메이션이죠. 이런 것이 다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 퀄리티 컨트롤이 과연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회, 역사, 경제, 기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홍콩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홍콩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데 어, 홍콩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국은 이제 한 나라를 전쟁 없이 삼키는 경우가 있죠. 그 50년짜리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뭐 스파이들을 또 잠입시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출신 이주민을 많이 보낸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비슷한 경우죠. 그다음에 친중 정부를 세운다. 뭐 이게 저기 친중 인사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만드는 거죠. 그냥 경제 교류, 뭐 문화 교류 이런 거 통해서 그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문화를 하는데 그, 그 여러 가지 음식도 투자를 합니다. 음식 같은 거. 뭐 음식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 중국 음식이 아니고요. 이게 마라탕, 뭐 양꼬치, 뭐 이런 거죠. 탕후루. 그다음에 중국 기업 침투를 시켜서 중국산 물건을 사용하게 해요. 뭐 요즘 그 테무라는 거 아시죠? 테무, 테무 같은 거. 테무, 뭐 샤오미, 알리, 화이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국의 그 스파이들은 시민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뭐 이게 꼭 민노총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 게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작은 천천히 중국 사람들은 아주 그 슬로슬로 그다음에 이제 두뇌인 브레인워시죠. 세뇌하는 게 상당히 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등장은 이게 본질적인 AI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 먹혀들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질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이 프라이베이트 인포메이션이 다 넘어가고 전화번호, 어드레스 이게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AI 혁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I 인재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대우도 잘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제가 칼럼 비슷하게 해서 제 AI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I는 80점이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모집과 강화학습을 통해서 AI는 스마트해진다. 근데 세계에는 60점한 데이터도 있고 80점한 데이터도 정보도 있다. 90점 넘어가는 전문가가 생성한 귀중한 데이터 정보는 건수가 적다. 결국은 AI는 80점 수준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중간 전문가, 중간 계층에게는 귀한 AI다. 최고의 전문가는 AI를 통해 자기 연구원을 몇 명씩 채용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최고는 거기에 자기 노하우를 접목시키면 95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AI는 암기는 잘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도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한계가 있다. AI 개발의 미래는 숭자 독식이 돼. 나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정보는 결국 본인이 잘 알고 있다. 거기에 전문가는 인간의 비밀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인간이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늘 필요할 것이다. 논문을 쓰다라고 형식을 갖추어 기존의 문헌 정보를 찾아내고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은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험, 실증 분석, 이공과학에는 데이터에 의한 실험 및 모델링도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실증 분석, 모델링의 판단과 해석이다. 이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여기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영역은 살아남는다.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가 들어와 노동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초의 상황은 맞다. 하지만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었다. AI 혁명은 시작되었지만 그 방향은 아직 노출되어 있지 않다. FSD 자율주행도 데이터의 전쟁이다. 통신의 전쟁이다. AI는 80점이다. AI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데이터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고 90점 이상의 전문적인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AI는 80점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중간 전문가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최고의 전문가는 자신의 노하우를 결합해 95점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암기와 분석은 AI의 강점이지만 창의성과 직관은 인간의 영역이다. AI 혁명은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판단과 해석이 필수적이다. 산업혁명처럼 AI 또한 일자리 재구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챗GPT 4.0이 나오고 계속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 도전한 중국 딥시크가 이를 내놓으면서 오픈소스로 이고 있다. 충격인 듯하지만 결국 시스템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분야에서 왜곡된 시각이 드러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니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허점이 노출되면서 급격히 쇠락할 개연성도 있다. 미국 주도로 하는 엔비디아 등의 최고 사양 반도체 CPU 시장도 타격을 받을 듯하나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2년 정도는 각국의 경쟁 체제로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중저가 반도체로 강화학습한 것의 효과가 어떤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선제적인 데이터 마련으로 인위적으로 인풋했을 개연성도 있다. 특정한 논리로 추진한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625를 중국이 러시아가 개입해 김일성이 남한을 기습 참여한 것인데 이 전쟁을 중국의 개입을 미화 찬양할 수도 있다. 중국의 1대1로를 미화할 수도 있고 세금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이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AI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이해하며 놀라운 속도로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그것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AI는 80점짜리 도구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담긴 90점 이상의 데이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AI는 항상 일정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AI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55점, 심지어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창의성, 직관,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산업혁명 시절처럼 AI도 일자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역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AI 혁명은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열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여전히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다룰 줄 아는 인간이야말로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함에 또 한국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AI 인재도 발굴해야 하고 AI 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만성의 인재도 있고 다양성의 인재 육성도 중요합니다. 융복합 인재도 필요합니다. 콘텐츠 개발도 중요합니다. 문과 의과를 넘나드는 인재도 필요합니다. 심리학 역사학 분야에서 이공계 일을 하는 인재도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업적을 낼 것입니다. 젠슨 황은 역사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이해되는 시점입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코딩하는 과정에도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피기 TV입니다. 세면 교주입니다. AI는 80점짜리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90점 이상의 고도 전문성이 담긴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중간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성, 직관, 판단, 해석 같은 것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여기에 특장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장은 자동화되지만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는 인간의 몫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95점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인간이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I 혁명은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열어가지만 인간의 역할은 그 위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하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I를 도구로 삼아 미래를 개척하는 주제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세피기 TV입니다.